12월 대선 앞두고 최고의 킹메이커는 누군가 봤더니 여야의 인기맨 정운찬 전 총리. 그는 누구인가? 경제 전문가로 서울대 총장을 지냈으며 2009년 MB정부 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지만 총리 되고 나서 4대강에 대한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했다가 충청도민에게 계란 세례까지 받은 이 남자. 그래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펼치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애정이 없다, 박근혜보다 MB가 낫다고 했는데 그럼 반박이야?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러브콜을 마구마구 받은 이 남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공식 조직을 마다하고 동반성장연구소를 개인적으로 설립했다네. 아, 궁금해. 이 시대를 진짜 걱정하는 정운찬 이사장 전 총리를 만나보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동방성장위원장 자리 다 거절하고 직접 연구소 차리셨습니다. 동반성장, 참 좋은 단어죠. 네, 동방성장 전도사 정운찬 전 총리. 네, 지금은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리 하셨죠. 이사장 하시고 지금은. 예. 그럼 뭐 위원장도 하시고 장관급. 네. 그다음에 총장. 아, 서울대학교 총장. 네, 대단한 자리죠. 교수님. 자,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글쎄요, 교수는 서울대학에서 31년. 네. 지금도 명예교수를. 네, 미국에서 3년 했기 때문에 34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라는 이름이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4년 동안 한 총장 이름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총리가 제일 높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한 10개월밖에 그럼 못했어요. 제가 오늘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총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게 총리님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좀, 그죠? 네. 총리, 이렇게 또 하면 제가 건방지게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여기 나오셨어요. 조순 선생님이 여기 나오셔서. 본인은, 조순 선생님이 말하기를 본인은, 정운찬, 내 제자가 훌륭한 대통령감으로 생각한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거의 완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조 선생님이 이렇게 대통령감으로 보시는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 선생님 말씀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모양이죠. 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럽니다. 아,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여러 가지 경제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조 선생님하고 통하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조순 선생님을 인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경제학 공부에 별 재미가 없어서 방황할 때 미국에서 오셔가지고서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친구들한테 공부할 취미를 길러주셨습니다. 야, 공부 싫었는데, 예. 아, 조 선생님이 공부 너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경제학 공부 더 하면 우리들도 다 조순 선생님처럼 되겠지 하고서 공부를 계속 한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국은행 취직할 때도 무시험으로 추천해 주셨고, 네. 한국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더 훌륭한 경제학자가 된다고 유학도 권고해 주셨고. 유학 비는 주셨습니까? 권고만 해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아, 장학금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서울대학에 1976년에 처음으로 공개 채용제도가 생겼어요. 네. 이번 기회 놓치면 어려울지도 모르니 오라고 그러셔서 또 왔고. 그래서 교수직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거는 저희 처가에서 저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계실 때. 아, 왜 그랬을까요, 처가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제가 키가 큰가, 얼굴이 잘생겼나, 부모가 있나, 장래가 있나, 돈이 부모가 많나. 없으셨습니까, 예, 그 당시에? 예,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고민하는 거를 보시고, 네.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 네. 장인 장모될 분을, 네. 시내 음식점에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했답니다. 정운찬이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운찬의 외모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적어도 교수는 될 테니 따님 좀 주십시오 해서 장인어른이 그날 그냥 결심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교수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지도 한번 뱉었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결혼도 시켰는데.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나중에는 사랑 받으면서 사회생활 하셨습니다. 예, 저희 친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지만
장모님이 저한테 아주 잘해주시고 저도 장모님한테 아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돈 좀 많이 드리십니까? 많이는 못 드리지만 조금 드리고 또 아. 매주 점심 사드리고요. 네, 모시고 있습니다. 예, 용돈 좀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뭐 교수 노인들은 용돈 많이 나는 거 좋아해요. 교수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조순 선생님이 참 대통령감이라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었는데, 예, 그거는 어떻습니까? 아마 대통령 한번 나오실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솔직하게 한번 그 부분 얘기해 보시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 나온다는 말도 안 했고 네. 또 안 나온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국가도 움직이고 국민도 움직이고 또 미래 세대도 움직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너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나온다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아직도 심사숙고 중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자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성찰도 해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리 하시기 전에요. 전 국민들이 지금 안철수 원장이 신비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 정운찬 총장님에 대해서 신비에 쌓여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다. 학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하시면 대통령감이다. 그 당시. 근데 이제 총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자잘한 것들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어떤 신비로운 게 좀 깨졌습니다. 만약에 아예 정치 이쪽으로 행정부 총리나 이런 걸 아예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후회 같은 것도 있으시죠? 네, 2007년에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대통령 나오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무시할 수도 없어서 한 2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자리는 정말로 무거운 자리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해 4월 말인가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는데 경제 정책은 너무 친대기업 정책이고 남북 관계는 너무 경직적인 것 같고 또 이념도 너무 보수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와서 일하라고 그러셔서 그때 제가 그러면 내가 균형치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성취도 하고 어떤 것들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른바 부자 감세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대통령께 네. 말씀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경쟁자하고 500만 표 이상으로 당선됐으나 네. 그 후로 일하시는 걸 보고선 아마 조금 실망해서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하락한 걸 보고 제가 거기 가서 일한 것 자체가 제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대학 총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지만 역시 총리 자리는 또 총장 자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네. 국정 경험을 하면서 나라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경험도 했고 또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들어가서 성취한 것도 있습니다. 네. 단지 청문회 때는 정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것들 네. 또 거짓말로 막 질문을 구분을 하고 저한테 1분 기회를 주면은 뭐 저는 그냥 완전 수세라 그 방어할 기회도 없이 질문하는 사람 얘기가 전부 사실인 것처럼 시청자한테 또 국민한테 비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참 답답했습니다만 뭐 저는 총리한 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 위장전이 뭐 2달간 그 사모님이 하신 거 뭐 제가 지금 논문 뭐 이중계제라든가 뭐 그런 건 전부 해명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파트를 사고 들어갔는데 네네. 융자 낀다는 말 아세요? 그럼요. 저도 융자 끼고 네, 융자 끼고 어떤 아파트 네, 샀는데 융자 끼고 샀죠. 그 융자 갚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저 어렵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상업은행 수원 지점에 매달 네. 가서 일부씩 갚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가 광릉에 사는 친구가 너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광릉 와서 살면은 아주 싼 값에 집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주민등록을 한 6개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 주민등록을 잠깐 옮겼었는데 주말마다 몇 번 갔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옮겨왔는데 그걸 갖다 위장전 그렇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러브 고리모인가요? 같이 일하자,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혀 없는 것은 도와달라, 헬프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누구한테 받습니까? 전혀 없지 않다는 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뭐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긴 밝힐 좀 네, 어렵습니다. 밝힐 수는 없고 네. 이분 저분 같이 일하자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동반성장을 일생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반성장에 의지가 있고 또 동반성장을 실천할 능력이 있다면은 어떤 분이라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으로부터도 제가 도움을 받고 싶기도 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아니시죠? 새누리당하고 난 철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 가서 일한 사실을 보고 새누리당원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고 새누리당에. 당원이 된 적이 없다, 한 없습니다. 번도. 네.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누리당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우선 새누리당 사람들하고 저는 그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철학이 다릅니다. 지금 어려운 데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아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고아처럼 생활하셨다 이런 얘기죠. 아주 어렵게 네, 살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아서 성장 배경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철학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5.16은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관이 다르고 네. 또 경제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네. 또 경제 문제 해결 방안도 다르고 또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지금 가장 관심 깊은 게요. 뭐 기업인들 하물며 언론인도 그렇고 경제 민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재벌 개혁, 재벌 해체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이 다음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면서 지금 현재 경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경제 앞으로도 향후 전망도 안 좋고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학 교수로서 경제 민주화 이런 걸 바라보는 어떤 시각 좀 개인적인 시각이라고 할까 교수의 시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 민주화하면 뭐 생각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간에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 주제 하나만 가지고 가죠. 재벌 개혁이나 재벌 해체.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1990년도에 네. 다른 사람들하고 도전받는 한국경제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일장이 아마 한국경제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장에서 제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이제 정치 민주화가 구별되는 것이죠. 네. 정치 민주화는 어떤 폭력이나 유혈에 의지하지 않고 정권이 바뀐다면은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면 그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가나 노동자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주부나 택시기사나 어떤 자기들끼리 경제 거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교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택시를 타면은 그 택시 기사는 저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주고 그 대신에 제가 돈을 주고 그렇죠. 제가 공장 가서 일을 하면은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식으로 교환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환 체계 속에서 교환 당사자들이 그 교환하기 싫으면은 당당하게 노라고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것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의 가장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기업에서 저한테 아주 낮은 임금을 주더라도 할 수 없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납품가를 막 후려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거래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 전제되지 않으면 노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자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챙겨줘야 되고 최저 생계비를 충분히 그렇습니다. 정부가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큰 사람들이 네. 지금 작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괴롭힌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한국에서 외국에서 볼 수 없는 갑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하죠, 이게. 네, 대기업은 갑이고 중소기업은 을이고 하여튼 강한 자는 갑,
약한 자는 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갑을 관계가 청산이 돼야 이제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큰 사람을 그 작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대신에 큰 사람은 법을 제대로 지켜가지고서 갑을 관계가 빨리 청산돼야 되고 작은 사람한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크게 해갖고서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 거래를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들 만나면 제발 엄마를 안 줘도 살겠다. 그거 가장 첫 번째로 치더라고요. 현금 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지금 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거래 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문할 때 서면 주문을 안 하고 구두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10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10개 만들어 가면은 8개밖에 주문 안 했는데 네. 또 두 번째 납품 과정에서 이 납품과 후려치기가 벌어지고 결제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어음 결제 대신에 현금 결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금을 주면서 어음 결제했더라면 훨씬 덜 받았을 텐데 조금 더 준다는 식으로 하고 저 있는데 역시 재벌 개혁이 네. 경제민주화의 또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이었고 지금은 뭐 위원장이죠. 지금 선대본부장 하시는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의사 결정 구조의 민주화 이거를 이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기업의 의사 결정이 일인한테 가 있는 것을 민주화해야 된다. 그 경제 민주화하고 박근혜 캠프에서 그 선대본부장은 김종인 본부장의 경제 민주화와 우리 정운찬 총장님의 경제 민주화랑은 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글쎄 뭐 꼭 다르다 같다 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하나의 커다란 교환 체계라고 볼 때 교환 당사자들끼리 교환을 할 때 그 조건이 싫으면은 노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경제 민주화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러브콜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철수 원장하고 몇 번 만난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아닙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몇 번 만났습니다만 네. 비공식적으로 둘이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네. 어디 두 분이서 뭔가 좀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왔던 것 같은데 한때. 어떻게 사실입니까? 이분. 뭐 안철수 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 안철수 원장이 경제의 현실 감각도 있고, 또 남한테 베풀 줄도 알고, 또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둘이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단지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안철수 원장이건 뭐 홍길동이건 어떤 분이건 같이 그 생각도 나누고 네. 행동도 같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금방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철수 원장뿐만이 아니라 네. 홍길동도 좋고 김길동도 좋고 누가 아, 나랑 생각이 같으면. 네네. 네. 직접, 그러니까 이게 헬퍼가 있고요.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운찬이가 주인공이고 안철수가 헬퍼가 될 수도 있고, 안철수가 주인공이고 헬퍼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총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안철수 원장의 헬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안철수가 나의 헬퍼가 좀 돼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정말로 동반 성장을 위해서라면은 네. 누구하고 네. 무슨 일이든지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헬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어떻게 뭐 제가 어떻게 잘났다고 나만 나를 따르라.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해를. 박근혜 후보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좀 좋지 않은 말들을 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박근혜 후보는 말수가 적어서 실수를 안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 저 말 해갖고 비난을 받는데 박근혜 대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네. 한 두 가지 아쉬운 거는 네. 하나는 세종시 네. 수정안 그때 한번 수정안 네. 그때 의견이 달랐죠. 의견할 때 보니까 네.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애국심이 좀 있으면은 세종시 수정안을 원안보다 더 선호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반대하시대요. 그걸 보고서 애국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다. 아마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심리 아닌가 의심도 해봤고
물론 저는 이제 세정시 원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수정안이 부결됐으니까 원안대로 일단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박근혜 대표님이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 대표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박 대표는 결단은 있지 대화와 타협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세종시 문제로 시끄러울 때 박 대표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못했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세종시 수정안 이것이 나는 국가의 발전에 분명하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행동으로 봤을 때 원칙이라는 걸 계속 지키는 그 행동으로 봤을 때는 좀 애국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거고 그 다음에 대화와 타협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생각해 볼 때도 잘 안 됐던 것 같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좋은 분 같습니다. 네. 2007년도에 내가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한번 나갔어야 됐었는데 그거 혹시 조금이라도 후회 안 하십니까 지금?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나라와 국민과 또는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대통령은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 충분한 준비를 안 하고 대통령 되는 것만 노력했지 대통령 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 생각을 많이 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준비되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나온단 말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두관 지사는 김두관 지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분하고도 많이는 만나지 않았지만 만나본 일은 있는데 공식 석상에서 뭐 서너 시간 만난 적도 있고 네. 비공식적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성장 과정을 볼 때 그 어려운 것도 많이 보고 성장하셨고 뭐 이장에서 군수에서 장관에서 도지사로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거로 생각해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겸손하시대요. 그리고 이렇게 예의가 바르세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점을 많이 봤습니다만 역시 김두관 지사님하고도 둘이서 만나가지고서 그 국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안철수 원장하고 김두관 지사하고 다 러브콜이 왔다.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나랑 의견이 같다. 가정법인데요. 네. 가정법인데 솔직히 속내 밝힐 수 없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지금 PD가 지금 난리인데 충청도에서 그 세종시 수정할 때 가슴 아픈 일 좀 있었잖아요. 내가 내 고향에서 계란 세례 받고 지금 그 충청도 내 고향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세종시는 연기군하고 네. 구연기군하고 공주시의 아주 일부하고를 합한 것입니다. 네,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공주시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세종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게 아닌데 행정부 몇 개 가가지고서는 그냥 인쇄소 좀 생기고 음식점 생기지 도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데 근데 그 부근의 천안이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나 마찬가지로 세종시를 기업도시 더 보태서 교육도시, 문화도시, 과학도시로 만들면은 참 세종시도 좋고 그 인근의 공주시도 좋고 부여시도 좋고 부여군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정말로 열심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종시 분들이나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은 아이고 누구 세종시 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준다 그러더니 우리 고향 녀석이 가 다시 또 안 준디야. 간단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많이 말았는데 자존심을 좀 건드렸던 것 같은데. 더 사실 좋게 해주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자 이거는 17대하고 18대 국회의원이 인적 구성이 바뀌긴 했지만
세종시 원안은 17대 국회가 만든 거니까 같은 기관한테 다시 물어보는 것보다는 국민투표를 하자. 그래서 제가 사실 대통령께 그해 2월, 4월, 6월에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는데 되게 스태프들이 반대하대요. 국론 분열이라고 그래서 제가 국론 분열은 이것까지 잘 부결이 될 거면 대통령 그만두셔야지 무슨 국론 분열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안 돼서 참으로 안타까워는 일단 국회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네. 원안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좀 좋은 도시로 만들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신정아 씨랑 손 잡아 보셨습니까? 별걸 다. 저는 너? 예.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신정아 씨 문제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으나 네. 제가 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 자리를 오업한 일도 없고 그거는 교수 사회를 조금이라도 알면 다 이해할 것이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부끄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단둘이 만난 적도 없으시죠? 예? 단둘이 만난 적은 있어요? 뭐 저 이렇게 구석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오픈 네. 스페이스에서 오픈 여러 스페이스. 번 만났는데 예.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분이 당시에 예일대학 박사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학부를 서울서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저 좋은 사람인데도 취직하기 힘들지 몰라서 좀 격려 차원에서 좋은 말씀은 해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 신정아 씨가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저 기원합니다. 네. 네, 멋진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행복, 계획, 아직 못한 부분이 있으면 30초만이라도 좀. 예, 저는 동반성장연구소를 안착시키고 또 네. 그 여러 경제적 약자들의 애도를 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어떤 정책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동반성장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정운찬 총장님 그 경력에서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야구 해설가입니다. 앞으로 야구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뜻이 있으면 캐도남마 통해서 대선 출마 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진실을 얘기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